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이라고들 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정하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0을 넘기면 반환점을 지났다는 말이 따라붙지만 그때까지도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길은 멀고 풍경은 낯설고 마음은 분주합니다. 60을 넘어서야 비로소 종점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왜 길을 쓰고 오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보약을 챙기고 식단을 조절하며 스스로를 단속하는 이유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완결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그 관계의 실타래는 죽는 날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얽혀 웃고 또 다른 누군가로 인해 울며 기쁨과 괴로움이 서로의 얼굴을 바꿔가며 찾아옵니다. 혼자만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혼자만의 슬픔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늘 타인의 삶과 겹쳐 있습니다. 기쁨은 늘 짧습니다. 마치 반짝이는 불꽃처럼 잠시 환하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슬픔이 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묵직하게. 생명체의 본질은 어쩌면 이 두 감정의 혼합일지도 모릅니다. 기쁨만으로는 삶이 성립되지 않고 슬픔만으로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적당히 섞여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이 영상은 기쁨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액체처럼 상상합니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액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왠지 맹물보다는 술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독한 양주가 아니라 알코올이 적당히 들어간 소주 같은 술입니다. 투명하지만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울기도 웃기도 하는 그런 액체입니다. 푸른 병에 담긴 인간 소주. 우리는 각자 하나의 병이 되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병에는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내용물이 빠져나갑니다. 기뻐하면서도 한 모금이 줄어들고 슬퍼하면서도 또 한 모금이 사라집니다. 병은 곧 나 자신이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병을 들고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 담긴 맛과 농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병은 쓰고 어떤 병은 순하며 어떤 병은 이미 반쯤 비어 있습니다.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진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병이 쓰러진다는 것은 곧 인간이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병이 넘어지면 그 안에 담겨있던 술은 쏟아집니다. 인간의 경우 그것은 슬픔이라는 액체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차곡차곡 쌓여있던 고통과 아픔, 말하지 못한 후회와 미련이 한꺼번에 흘러나옵니다. 인간이라는 술병은 언젠가 반드시 병이 들고 금이 가고 결국에는 깨집니다. 그리고 밤하늘로 사라지죠. 영원히, 영원히. 노쇠로 인해 조금씩 새어나오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그때 흘러나오는 슬픔이라는 액체는 바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으로 번져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마음을 적십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 액체 위에서 미끄러지며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드러납니다. 술병 속의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쓰러진다면 흘러나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부분을 소진한 병은 넘어져도 주변을 적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변을 떠올려 봅시다. 90을 훌쩍 넘겨 세상을 떠난 분들의 장례식은 분명 슬픔이 있지만 그 깊이가 다릅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절망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호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래 살다 간 죽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자신의 술을 거의 다 마셨고 병 안에는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만약 그것조차도 슬프다면 100살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주어진 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신 뒤 떠나는 삶. 그때의 죽음은 비극이라기보다는 마침표에 가깝습니다. 문장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쉬울 뿐 갑작스러운 중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몸에 해로운 것을 자제하며 때로는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슬픔을 남기지 않기 위한 연습입니다. 나의 병이 갑자기 깨져 주변을 흠뻑 적시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마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삶은 결국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액체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길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병을 들고 하루를 마십니다. 한 모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언젠가 비워질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의 삶은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성실하게, 그리고 조금은 다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슬픔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분명한 이유입니다.